선생님, 저는 결혼 25년 차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도 나쁜 사람 아니고 애들도 잘 컸고, 근데 요즘 다른 남자가 자꾸 생각나요. 제가 미친 걸까요? 저 나쁜 여자 맞죠? 지난주 제 상담실에 문을 두드린 52세 정혜 씨.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상담실을 찾는 중년 여성 10명 중 7명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마음에 들어온 여자들. 그들은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선을 넘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을 넘기 직전까지 갔다가 왜 돌아왔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내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답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단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50대 주부가 흔들린 그날. 49세 은희 씨는 결혼 23년 차 주부입니다. 두 아들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죠. 어느 날 동창회에서 옛 선배를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였던 53세 민수 씨.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민수 씨가 은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은희야, 너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그 한마디에 은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20년 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가 정말 한마디였는데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사람 앞에서 30분을 울었어요. 시어머니 병수 바라느라 힘들었던 것, 큰아들 재수 때문에 불안했던 것, 갱년기로 몸이 안 좋은 것,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조언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은희 씨는 민수 씨를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그의 눈빛이,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됐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년 여성이 흔들리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괜찮냐는 단 한마디. 이 말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중년 주부들은 늘 누군가를 돌봅니다. 남편, 자녀,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가 그녀에게 의지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가 괜찮은지 힘든지 아픈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물어봅니다. 너 괜찮아? 이 순간 쌓여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남자가 구원자처럼 느껴집니다. 더 위험한 건 그 남자가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돈을 주지 않아도, 그냥 경청만 해줘도 중년 여성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남편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괜찮아? 요즘 힘든 일 없어? 단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아내를 지킵니다. 은희 씨의 경우 다행히 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민수 씨가 두 번째 만남을 제안했을 때 은희 씨는 거절했습니다. 선배님, 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의지하게 될 것 같아서요. 은희 씨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다른 남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당신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처음엔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하지만 은희 씨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하루에 한 번만 물어봐줘. 오늘 어땠냐고. 그것만 해줘도 돼.
6개월이 지난 지금 은희 씨 부부는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남편이 먼저 물어봅니다. 오늘 어땠어? 단순한 질문이지만 은희 씨에겐 세상이 바뀐 것 같다고 합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매일 마주하던 유혹의 정체. 51세 미경 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남편은 10년 전부터 지방 발령으로 주말 부부 생활 중입니다. 외롭지만 참고 살았습니다. 카페 일이 바빠서 시간 가는 줄 몰랐으니까요. 6개월 전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미경 씨에게 특별해졌습니다. 54세 상우 씨.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카페에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고 가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혼남으로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우 씨가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커피가 유난히 맛있네요. 사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 케이크 새로 나온 거예요. 맛있겠다.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에겐 특별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와도 TV만 보고 미경 씨의 카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힘들지 뭐 커피나 타는 건데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상우 씨는 달랐습니다. 새 메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시켜보고 인테리어를 바꾸면 알아봐주고 미경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국에서 약을 사다 줬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사람한테 빠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관심에 빠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대단하게 봐주는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카페나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했어요. 3개월 전 상우 씨가 고백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선 넘는 거 알지만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미경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이유를 아십니까? 미경 씨는 바람을 피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중년 여성들이 흔들리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인정 욕구입니다. 집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무도 대단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여성의 노력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꼭 잘생기거나 부자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봐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더 위험한 건 매일 만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남편보다 매일 오후 3시에 보는 단골 손님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익숙함이 친밀감으로 바뀝니다. 미경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녀가 상우 씨와 두 번째 저녁 약속을 하기 직전 남편이 갑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승진 소식을 전하러 왔던 겁니다. 여보, 나 본사 발령 났어. 이제 서울에서 같이 살 수 있어. 남편은 기뻐했지만 미경 씨는 복잡했습니다. 10년 만에 같이 살게 됐다는 기쁨보다 상우 씨와의 약속이 먼저 떠올랐으니까요. 그날 밤 미경 씨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흔들렸어. 아직 아무 일도 없었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남편은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물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미경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한 번도 대단하다고 한 적이 없어. 나는 10년 동안 혼자 카페 지키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 사람은 날 봐줬어. 그 대화가 전환점이 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카페에 출근했습니다. 미경 씨를 돕기 위해서요. 미경아, 내가 몰랐어.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너 혼자 10년을 버텼구나. 정말 대단해.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미경 씨는 상우 씨를 완전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상우 씨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힘들 때 위로해 주셔서
하지만 전 남편과 다시 시작하려고요. 지금 미경 씨 부부는 함께 카페를 운영합니다. 남편이 홀서빙을, 미경 씨가 커피를 만듭니다. 손님들이 말합니다. 사장님 부부 정말 금슬 좋으시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경 씨는 생각합니다. 위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3. 정없던 결혼 생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만든 파장. 53세 정숙 씨는 결혼 28년 차입니다. 남편과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결혼했죠. 남편은 성실했지만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사랑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작년에 막내마저 대학 가면서 집이 텅 비었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있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어도 TV만 보고 주말에도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정숙 씨는 요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요가 강사 45세 준호 씨. 그는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는 싱글 대디였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준호 강사가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자세가 정말 완벽했어요. 요가 센스가 있으세요. 그냥 격려의 말이었겠죠. 하지만 정숙 씨에겐 달랐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숙 씨는 요가 학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수업 후에는 준호 강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언제 봐도 밝으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정숙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주변 사람들 잘 챙기시잖아요.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준호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숙 씨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저 고백하면 안 될까요? 사실 선생님이 제 수업 들으러 올 때마다 기다려져요. 선생님 웃는 모습 보면 제 하루가 행복해져요. 정숙 씨는 흔들렸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은 프로포즈할 때도 결혼하시죠라고만 했지 좋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정 떨어진 결혼 생활에 있는 여성.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 그저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에게 다른 남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면 참기 힘든 것처럼 사랑에 굶주린 여성이 애정 표현을 들으면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어린 남자가 호감을 표현하면 더 흔들립니다.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을 젊은 남자가 좋아해준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니까요. 정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준호 강사의 고백을 듣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호 강사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사님,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28년 만에 처음 들어본 고백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좋아한 건 강사님이 아니라 강사님의 말이었어요. 제가 사랑에 굶주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말로는 차마 못할 것 같아서요. 여보, 우리 28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어요. 나도 알아요. 당신이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성실하게 돈 벌어오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근데 그게 다예요. 우리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건가요? 나는 그게 싫어요. 변화가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바꾸면 돼? 정숙 씨가 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데이트해요. 아이들 없을 때처럼.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안아줘요. 그것만 해줘도 돼. 남편은 어색해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데이트라니, 포옹이라니. 하지만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나마 시작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어색했습니다. 28년 만에 단둘이 영화관에 갔거든요. 영화 보면서 남편이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정숙 씨도 떨렸습니다. 신혼처럼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정숙 씨 부부는 매달 데이트를 합니다. 남편은 서툴지만 사랑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요가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남자의 위로가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4. 카카오톡 하나가 깨운 감정, 그녀가 숨긴 진심. 48세 수진 씨는 워킹맘입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일하고 집에서는 엄마이자 아내로 살아갑니다. 남편도 직장인이지만 집안일은 거의 수진 씨 몫입니다. 남편은 나도 피곤해라며 소파에 누워있고 수진 씨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끝냅니다. 3개월 전 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왔습니다. 52세 재민 씨. 전 직장에서 임원까지 했다가 이직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여직원들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야근할 때는 치킨을 시켜주고 팀원들의 고민을 경청했습니다. 어느 날 야근 후 재민 팀장이 수진 씨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수진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집에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재민 팀장은 매일 밤 11시쯤 안부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과장님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셨는데 괜찮으세요? 수진 씨는 기다리게 됐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봤습니다. 재민 팀장의 카톡이 와 있는지. 카톡이 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데 수진 씨는 화장실에 가서 재민 팀장과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일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사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과장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부러워요. 저도 과장님처럼 따뜻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 달 후 재민 팀장이 물었습니다. 과장님, 저랑 주말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업무 말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수진 씨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네, 좋아요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감정적 외도라고 부르는 거죠. 몸은 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간 상태.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이런 비대면 소통이 더 위험합니다. 직접 만나는 것보다 심리적 장벽이 낮으니까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화장실에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언제 어디서든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가 더 위험합니다. 매일 보니까 익숙해지고 업무로 시작하니까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그냥 업무 이야기인데 뭐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밤 11시에 보내는 안부 카톡이 순수한 업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답장을 보내는 순간 선이 흐려집니다. 수진 씨의 반전은 바로 그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재민 팀장과 만나기로 한 토요일 오전 수진 씨의 중학생 딸이 엄마 휴대폰을 몰래 봤습니다. 저녁 식사 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재민 팀장님이 누구예요? 매일 제게 속밤 카톡하시던데요.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 씨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회사 상사야. 업무 이야기.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바보 아니에요. 업무 이야기가 보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나요? 이런 거예요? 엄마가 왜 그래요? 그 순간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딸의 눈에 비친 실망, 남편의 상처받은 표정. 수진 씨는 바로 재민 팀장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팀장님, 죄송해요. 오늘 못 만나요. 그리고 앞으로 업무 외 카톡은 자제해 주세요. 제가 선을 지키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딸 앞에서 울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외로웠어. 그게 변명은 안 되지만 정말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외로웠다는 거 나도 책임 있어. 내가 당신한테 무관심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그날 이후 수진 씨 가족은 매주 일요일 아침을 함께 먹습니다. 남편이 직접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요. 그리고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안부를 나눕니다. 수진 씨는 재민 팀장의 카톡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남편의 오늘 뭐 먹고 싶어? 카톡을 기다립니다. 결국 그녀는 왜 남편 곁에 남았을까? 충격 반전의 이유. 55세 명희 씨는 결혼 30년 차입니다. 자녀 둘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는 빈둥지 부부죠. 그런데 명희 씨에게는 1년 전부터 비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찬호 씨와 다시 만난 겁니다. 3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찬호 씨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호랍이었습니다. 명희야, 너 하나도 안 변했네. 고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야. 그 말 한마디에 명희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명희 씨는 찬호 씨를 짝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백도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갔죠. 나도 사실 너 좋아했었어. 고등학교 때 찬호 씨의 고백에 명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전 이루지 못한 첫사랑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명희 씨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6개월 후 찬호 씨가 프러포즈했습니다. 명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랑 같이 살자. 너희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해. 명희 씨는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정 떨어진 남편보다 자신을 첫사랑처럼 대해주는 찬호 씨가 더 좋았습니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명희 씨의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명희 씨는 밤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수술 후 남편이 깨어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미안해. 당신 고생시켰어. 명희 씨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여러분, 명희 씨가 왜 결국 남편 곁에 남았을까요? 사랑해서? 아닙니다. 찬호 씨가 싫어져서?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책임감 때문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세월, 함께 키운 자녀들, 함께 만든 추억들. 그것들이 명희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은 명희 씨뿐이었습니다. 찬호 씨가 아니라 30년의 세월이 만든 끈이 있었던 겁니다. 명희 씨는 찬호 씨에게 마지막 만남을 청했습니다. 찬호야,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내가 여자로서 아직 매력 있다는 걸 느꼈어. 근데 나 남편한테 돌아가야 할 것 같아. 30년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찬호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나랑 새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명희 씨가 답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어. 근데 더 후회되는 건 30년을 함께 한 사람을 버리는 거야. 그 사람도 완벽하진 않지만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이제라도 잘해보려고. 집에 돌아와 명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다른 남자 만났었어. 이혼까지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 쓰러졌을 때 깨달았어. 내가 진짜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군지. 남편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소홀했어. 이제라도 잘할게. 현재 명희 씨 부부는 부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희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사람과 시작하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쉬운 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30년을 회복하는 게 힘들어도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6. 그 사람은 내 얘길 끝까지 들어줬어요. 감정 배신의 시작. 47세 지은 씨는 고등학생 쌍둥이 딸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자영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이후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집에만 오면 짜증을 냈고 지은 씨의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장사가 얼마나 힘든데.
지은 씨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었지만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더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8개월 전 지은 씨는 온라인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49세 영수 씨. 그는 대학 교수로 아내와 2년 전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책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은 씨가 우연히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저한테 화풀이만 하고 애들은 사춘기라 말을 안 듣고 영수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혼자 다 감당하려니까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그날부터 지은 씨는 영수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말 못한 것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아이들 걱정. 영수 씨는 새벽 2시에 보낸 메시지에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걸 혼자 버텨왔잖아요. 당신 남편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나 봐요. 지은 씨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3개월 후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5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수 씨는 지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요. 당신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은 씨는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몸은 안 넘었어요. 손잡은 게 전부예요. 근데 제 마음은 이미 그 사람한테 가 있었어요. 집에 있어도 그 사람 생각만 했어요. 남편이랑 대화하면서도 영수 씨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하고 비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정적 외도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순결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배신한 상태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몸만 안 넘으면 괜찮다고요. 하지만 감정적 배신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가 있으니까요. 특히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귀찮아하고 친구들도 바쁘고. 그런데 누군가 진심으로 경청해주면 그 사람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온라인 관계가 더 위험한 이유는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함께 살면 드러날 짜증, 게으름, 나쁜 습관들. 온라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이상화하게 됩니다. 지은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반전으로 끝납니다. 2달 전 지은 씨가 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전 부인이랑 왜 이혼했어요?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영수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전 부인이 저한테 무관심해서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났죠. 그게 들켜서 이혼했어요. 그 순간 지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결국 자기 변명을 하는구나. 전 부인 탓으로 돌리고 있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문제는 제 아내가 아니라 저였다는 걸. 저는 누구와 살아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항상 밖에서 위로를 찾으니까요. 지은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영수 씨랑 결혼하면 나도 전 부인처럼 될 거야. 그도 나한테 익숙해지면 또 다른 여자한테 가겠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은 씨는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짜증을 내고 TV만 보고 대화도 안 하는 남편. 하지만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쌍둥이 딸을 함께 키웠습니다. 힘들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 받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나도 당신한테 섭섭한 게 많고 당신도 나한테 할 말 많을 거야. 다 얘기하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력해보고 싶어. 15년이 아까워서라도. 현재 지은 씨 부부는 매주 부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쌓인 게 많아서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는 영수 씨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수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당신이 아니라 남편의 변화였어요. 행복하세요. 지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한테서 위로받는 건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7.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야 찾아온 사랑, 그것도 죄인가요? 56세 순자 씨는 작년에 막내를 결혼시켰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아이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과는 20년 전부터 각방을 썼습니다. 부부관계도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사실상 남남이었죠. 그냥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요. 이혼하면 애들한테 상처 줄까봐. 근데 막내까지 시집 보내고 나니까 텅 빈 기분이었어요. 이제 뭐 하면서 살지? 순자 씨는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순자 씨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58세 동진 씨. 그도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없고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공유했으니까요. 산에서 내려와 차를 마시고 주말마다 같이 등산을 갔습니다. 3개월 전 동진 씨가 고백했습니다. 순자 씨, 나 당신 좋아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 느낄 줄 몰랐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순자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56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첫 결혼은 중매였고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선생님, 이게 죄예요? 전 30년을 희생했어요. 이제 제 인생 좀 살고 싶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제 인생도 20년은 더 남았는데 이렇게 외롭게 죽어야 하나요? 순자 씨와 동진 씨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배우자들 몰래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갔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아보고 처음으로 연애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가장 논란이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순자 씨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30년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의 사랑도 없이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컸으니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는데 그게 잘못일까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도 될까? 아이들 키우느라 희생한 내 청춘, 이제라도 보상받고 싶은데 죄일까?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위기이고 존재의 외로움이고 남은 인생에 대한 갈망입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예상 밖의 결말로 끝납니다. 2개월 전 순자 씨의 큰딸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첫 손주였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친정엄마가 최고잖아. 그 순간 순자 씨는 멈췄습니다. 아, 내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혼하면 손주는 외할머니 없이 크는 거야. 내가 30년을 참았는데 조금 더 못 참을까? 순자 씨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진 씨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진 씨, 미안해요. 전 아직 못 떠나겠어요. 딸이 임신했어요. 손주가 태어나면 제가 돌봐야 해요.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동진 씨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희생할 거예요? 손주 키우고 나면 또 다른 핑계 생기잖아요. 순자 씨가 울면서 답했습니다. 맞아요. 평생 희생하며 살 거예요. 그게 엄마의 숙명인가 봐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다른 남자 만났어.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했어. 근데 못하겠더라. 딸 때문에, 곧 태어날 손주 때문에. 근데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 나 이대로 못 살아.
우리 관계를 회복하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남남으로 살든지 정하자.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남편은 충격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순종적이던 아내가 처음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날 정도로 외로웠어? 내가 그렇게 못됐나? 순자 씨가 답했습니다. 못됐다기보다 무관심했어. 20년 동안 나를 여자로 안 봤잖아. 그냥 애 키우는 기계로만 봤어. 그날 이후 순자 씨 부부는 부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제가 변하겠습니다. 현재 순자 씨는 손주를 돌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남편과 데이트를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남편은 순자 씨의 손을 잡고 사랑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동진 씨와의 사랑은 달콤했어요. 근데 현실이 아니었어요. 진짜 현실은 30년을 함께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후회도 돼요. 동진 씨와 함께했다면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그냥 내린 선택을 최선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30분 동안 7명의 중년 여성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로웠을 뿐입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었을 뿐입니다.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 모두 선을 넘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아이들, 가족, 30년의 세월. 그것들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남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아직 곁에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매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람 곁에 있자고요. 그 선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괜찮아? 힘든 일 없어? 한 달에 한 번만 칭찬하세요. 당신 정말 대단해. 일주일에 한 번만 안아주세요. 말없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지 않을 겁니다. 아내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나 인정받고 싶어. 남편이 변할 가능성은 50%입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0%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결혼도 없습니다. 중년의 관계가 흔들리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 외로워라는 그 한마디를요.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도 상대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도 멀어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믿는 부부가 있습니다. 차이는 아주 사소합니다. 하루 30초의 대화, 한 번의 안부, 한마디의 칭찬, 그리고 말없는 포옹. 이 작은 행동들이 부부를 다시 연결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흔들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 때문에 자신을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깨어났다는 뜻이고 여전히 따뜻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단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오늘 한 번만 더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 오늘 단 한 번만 더 상대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사소하지만 귀한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의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셨나요?